영상 좀 싹 다 올려버려야겠구나. 그때 좀 건너뛰었었죠. 네, 그래서 21번 와서 다시 순서대로 맞추면 되고, 지금 한 몇 문제 더 들을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21번 보면요. 자, 일단 조건 보자. 모나미 편형 들었어. 사실 싸죠. 2만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정품은 아이패드 이런 거는 펜스가 10몇만 원 하죠. 이렇게요. 자, 상수항과 계수가 모두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죠. 자, 일단 상수항과 계수가 모두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정수가 일단 포인트가 됩니다. 음이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그럼 이 말은 0도 돼요. 자, 그러면서 또 다항함수라고 나와 있죠. 그럼 뭐 이제 더 이상 그만 얘기해도 되겠지. 자, 그랬을 때 F2 더하기 G2 구하라고 했어요. 자,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기존에 하던 거 연습해보자. 무한대하고 숫자 나와 있으면 뭐부터 하라고 했죠? 네, 무한대부터 하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무한대부터 분석을 할 건데, 지금 F랑 G가 둘 다 다항함수예요. 그래서 차수를 먼저 잡아줘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실제로 계산할 때 많이 하는 게 차수 잡잖아. 그리고 개수를 이용해서 답을 내죠. 자, 그러면 지금 분모가 현재 몇 차죠? 5차예요. 자, 그러면은 분자도 5차가 나와야지 0이 아닌 숫자인 4가 나올 수 있겠죠. 네, 우리가 분모 차수가 더 크면 0이 나오고 분모랑 분자 차수가 같으면은 0이 아닌 숫자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조건에 의해서 fx랑 gx의 차수를 잡아줄 거야. 그럼 이제 생각해보면 돼요. 자, 그럼 너네가 이제 제곱이랑 g랑 곱해가지고 5차가 되려면 f가 몇 차고 g가 몇 차면 될까요? 생각해보자. 2차랑 1차? f가 만약에 2차면 제곱했을 때 4차 되죠? 네, 그리고 g가 1차니까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5차 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2차, 1차부터 1차, 1차 얘기했는데 그 전엔 없을까요? 1차, 4차 땡이에요. 1차, 4차, 3차 얘기했어요? 1차, 3차죠? 왜냐? 1차를 제곱하면 2차니까요. 그럼 그 전엔 없나요? 있어요. f가 다항함수라 있잖아요. 둘 다. 너네 다항함수는요. 항이 여러 개 있는 게 맞긴 한데요. 항이 하나만 있어도 다항함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항함수는요. 상수함수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함수면 차수가 없죠. 그래서 그럼 0차로 할게요, 그냥. 그래서 f가 0차고 g가 5차일 때도 가능해요. 그리고 f가 1차면 g가 3차면 되고요. f가 2차면요, g가 1차면 돼요. 자, 여기까지 쌤말 이해됐나요? 그래서 가조건을 통해서 일단은 지금 차수를 먼저 잡고 이제 나조건을 일단 먼저 볼게요. 개수는 일단 f 최고 차수랑 g 최고 차수 문자 놔야겠죠. 그래서 4가 나온다 이 정도만 확인하고, 자, 그럼 이제 나조건으로 가보게 되면은, 자, 지금 봤을 때, 자, 여기가 현재 5제곱이고요. 마찬가지로 fx랑 gx 이번엔 제곱이지. 자, 근데 지금 x의 0으로 가고 있잖아. 그럼 이건 0분의 0꼴 현재 보는 거죠. 그지? 근데 우리가 0분의 0꼴이라고 했을 때 쌤이 항상 너네들한테 하는 말이 원흉을 지우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원흉이 즉 0이 되게 하는 애가 얘 때문에 이하여 결론 몇 번 들어있죠, 원흉이? 0이 5번 들어있죠. 그 말은 이게 결국 얘를 계산했을 때 원흉이 싹 다 지워져야 되잖아. 그럼 이거는 x5제곱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 안 들어있어야 돼? 들어있어야겠죠. 그래야지 x5제곱 약분해가지고 이제 원흉이 다 지워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x6제곱이어도 얼른 되긴 돼요. 왜냐면 x6제곱이면은 약분하면은 1차 남잖아. 그치? 그러면은 대신 0 대입하면 그땐 0 나와버리니까
2가 나와야 되므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이 분자도 x5제곱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6제곱, 7제곱 이런 식으로 가지면 안 되는 거죠. x6제곱, x7제곱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현재 나조건에서 알 수 있는 건 fx 곱하기 gx 제곱이 x5제곱 곱하기 qx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qx라고 얘기한 이유는요. x5제곱 곱하기 x-1이라고 하면은 예를 든 거야. x5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0 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입하면은 값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x5제곱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 뒤에 뭔가 더 있을지 모르니까 qx라고 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바로 확인해 보자. 자, 우리가 지금 가족건에 의해서 차수를 세 가지 케이스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0차랑 5차일 때 볼게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fx는 0차니까 그대로 상수함수거든요. 근데 gx는 현재 5차였단 말이야. 그럼 제곱하면 몇 차가 돼버리죠? 10차가 돼버려요. 그치? 자, 그리고 다시 fx가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이때는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x가 아예 없죠. 그쵸? 그래서 논외. 그럼 얘가 x 5제곱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 gx가 5차면은 이런 식일 수 있죠. 뭐 x 2개에 뭐 이렇게 3개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지. gx가. 근데 만약에 g가 x를 한 번만 갖고 있었다고 쳐보자. 인수로 x를 하나만 갖고 있었다고 쳐봐. 그럼 제곱하면 x제곱이 되겠죠. 그럼 5제곱이 안 됐지. 근데 x제곱을 가졌으면 x 4제곱이 돼버리죠. 안 되죠. x 3제곱을 가졌으면요? x 6제곱이 돼버리면 안 되죠. x 5제곱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이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얘는 x 5제곱 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뭐냐면 gx를 정하고 그 다음에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gx가 x를 몇 번 갖고 있냐에 대해서 그 횟수를 정했으면은 그걸 제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먼저 x를 하나 갖고 있으면 x제곱 이렇게 순서대로 잡아야 돼요. 근데 x 5제곱을 만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되는 케이스야, 안 되는 케이스야? 안 되는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보자. 이제 1, 3 말고 2일 먼저 해볼게요. 그럼 fx가 현재 2차고요, gx가 1차예요. 그럼 이제 조합을 해보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말했죠? 차수를 먼저 x를 몇 개 가질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처음 이렇게 할 수 있겠지. fx가 이제 2차니까 x제곱임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x제곱이면 5차 되려면 이제 x 더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가 더 있어야 되지. 대충 눈치채지지 않아요? 제곱해서 3개밖에 할 수 있어요? 제곱의 의미가 지수 2를 곱하는 거니까 무조건 지수는 짝수가 돼버리지. 그래서 안 돼. 여기까지 설마 이해 가능?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그럼 얘가 x제곱이 아니라 x였다고 쳐보자. 그럼 x였으니까 이제 뭐야? 4개 남았죠, x 4제곱. 그럼 gx가 x를 몇 개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2개 갖고 있으면은 x 4제곱이 될 거니까 x 5제곱 만들 수 있죠. 그럼 얘는 가능하네요, 지금. 즉, 얘일 때는요. fx가 x가 gx가 x제곱의 형태일 때 돼요. 다시 이거 대입하면은 x 5제곱 등장하죠? 오케이? 근데 이때 자, 그럼 되는 케이스 잡았으니까 요거에서 좀 더 이어서 가보자, 이제. 그럼 얘가 f가 현재 2차야. 근데 x 하나만 썼으니까 1차 부족하지. 근데 우리가 뭔지 모르지, 그게. 그래서 얘를 ax 플러스 b라고 둘게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잘못 얘기했죠? 쌤이. 이거 할 필요 없죠, 지금. 왜 할 필요 없죠? 뭐라고요, 효정아?
그렇죠. 지금 G가 몇 차여야 돼요? 1차인데 나 이거 몇 차로 잡아버렸어요? 2차로 잡아버렸으니까 안 되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거는 가능한데 결국 G가 1차여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다시 F가 X제곱일 때 안 된다고 했어요. F가 X일 때도 안 되는 거죠. 그럼 F가 X가 없어버리면 얘에서 5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케이스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차수를 적으면서 가야 돼, 이 문제를 풀 때. 그럼 남은 케이스는 하나죠. 1, 3. 자, 그럼 얘는 될 수밖에 없는 케이스니까 마지막 케이스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갑시다. 자, 그럼 이제 이건 되네. F가 X를 하나 갖고 있어. 그리고 G가 X제곱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G가 참차니까. 그쵸? 자, 그럼 이 케이스 잡아주고 다시 확인. F1차지. F1, 근데 여기 X 하나 있지? 그러면은 이미 F는 더 뭔가를 가질 필요가 없죠. 그치? 그래서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인 A만 따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G가 2차예요. 그럼 G가 2차니까 몇 차 부족해요, 지금 G 완성 나려면? 1차 부족하죠? 근데 그 1차는 모르니까 BX 더하기 C 이렇게 적을 거예요. 설마 이해됐나요? 지금 fx랑 gx의 개수 빼고 다 정했어요, 지금. 그럼 우리 가족권에서 원래 다시 돌아가야죠. 왜냐?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 차수랑 개수. 차수 잡았으니까 이제 개수 풀어야죠. 그럼 가족권으로 다시 리턴을 합시다. 그럼 가족권으로 다시 리턴을 하게 되면은 바로 계산해도 괜찮지. 가족권 거기 문제 보면은 f제곱 g잖아. 그럼 그때 개수를 찾으면 a제곱 b라는 거 확인 가능하죠. 그게 몇이어야 되는 거야? 4여야 되는 거지. 그러고 다시 문제에서 형광펜칠한 걸 다시 한번 보시면은 문제에서 형광펜칠한 거에 두 글자 중요하다고 아까 체크해놨죠? 무슨 수 중요했었죠? 정수. 자, 우리가 자연수, 이거 1학년 때부터 쌤이 너네들한테 얘기했던 거 똑같아요. 정수, 자연수란 말이 나오면 뭐 할 가능성이 높아요? 직접 찾을 가능성이 높아요. 즉 우리는 직접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다행인 게요, 음수가 아니래요, 개수가. 자연수죠, 말하면. 0 아닌 자연수인 거죠. 자, 그래서 또 여기서 A, B를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A, B라고 할게요. 너네가 복습할 때 보기 편하게. 그러면 1, 4, 2, 2 이렇게 가능, 2 안 되네. 2, 1 이렇게 직접 찾을 수 있죠. 이해됩니까? 언제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지금 뭐야? 또 A, B가 두 가지 케이스로 나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나조건에서의 결과가 2였으니까 저거 풀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또 나조건으로 갑시다.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5제곱분의 fx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gx 제곱이니까 x 4제곱 bx 더하기 c의 제곱이라 쓸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됐나? 이해됐죠? 다시 넣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간다잉? 자, 그러면 원흉 치우는 거 이미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그걸 다 세팅해놨는데 이미. 그러고 나서 0 대입하면요, AC 제곱이 돼요. 그치? 그럼 이게 몇이어야 되는 거야? 문제 뭐라고 돼 있어요? 2라고 돼 있죠. 또 뭐예요? 또 찾을 수 있죠, 직접. 그럼 얘는 되는 거 찾으면은 2,1밖에 안 되지. 정수여야 되니까. 루트 안 되잖아. 그러면 얘네 둘 다 만족시키는 A가 있어요, 지금. 몇이죠? 2죠. 그래서 A가 2고 2일 때 B는 1이었으니까
b는 1인 거고 c가 1인 거죠. 그러면 fx 완성됐고 gx도 완성된 거지. 그럼 답 내는 건 생략해도 괜찮겠죠? 뭐 어차피 답지도 맨 데 있으니까 복습하면서 답을 한번 완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경우에서 엄청 따지는 문제거든요, 이게. 근데 이걸 한 이유가 그래도 내가 이런 걸 위해서 너네한테 막 다항함수 주입식 교육하고 무한대분에 나오고 막 하면 주입식 교육 엄청 했잖아요, 처음에. 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쌤이 수업 준비해보면서 작년보다 이 문제 풀이를 엄청 되게 많이 다듬었어요. 네, 그랬더니 너네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 전체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23번으로 가볼게요. 다 쉬운 문제 아니에요. 다 어려워요, 오늘 하는 거. 근데 그나마 이해할 만한 것들 위주로 체크한 겁니다. 자, 지금 이거 집합 나왔죠? 이게 무슨 의미죠? 그렇죠. 원위의 점이죠. 원위의 점이에요. 근데 y좌표가 몇 이상이래요? 0 이상인 원위의 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그림에다가 바로 체크하면 뭐냐면요, 이 부분이에요. 이게 A. 원위의 점이면서 y좌표가 양수. 애초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근데 정확한 의미를 이해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색깔 바꿔주시고 파란색이나 아무색으로.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위의 점이죠. 얘도 그래프 위의 점이고, 예, 이 절대값 x 우리 v자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체크하면은 요 부분만 하는 겁니다. 이게 집합 B가 되는 거예요. 해석 별로 안 어렵죠? 그러면서 뭐래? 좌표 평면에서 A 합 B가 나타내는 도형을 S라고 하자고 했죠. A 합 B는 뭐야? 합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즉 빨간색, 파란색 합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가 S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색깔 바꿔서 빨간색이랑 파란색 합친 게 S라는 거죠. 겁나 친절하게 지금 일일이 하나하나 떠먹여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한번 몇 번 연습해서 유형을 외워버리면요, 되게 풀이가 되게 금방 끝나거든요. 그래서 복습하기 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죠? 자, 그 다음 읽어보면요, 자, 양의 실수 m 나와 있습니다. 양의 실수 m. 그러면서 직선 y는 m 곱하기 x 플러스 5라고 돼 있죠. 요거까지 너네가 기억을 잘 할지 모르겠는데 y는 n 곱하기 x 플러스 5라고 돼 있으면은 뭘 여기서 확인할 수 있지? 두 글자고 마지막이 점으로 끝나. 정점 구할 수 있어요. 정점. 너네 정점이 그거죠. 반드시 지나는 점. 저렇게 문자로 묶여 있을 때는요, 정점을 구할 수 있어요. 그건 되게 열심히 끄덕였는데 정점 몇 콤마면? 그렇죠. 마이너스 5,0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 더. m의 역할이 뭘까요? 그렇죠. 기울기 역할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조금 더 연장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원의 방정식 나왔잖아요. 원의 방정식 할 때 루트 때린 게 반지름이라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점 몇이니까 정점이 마이너스 5, 몇이어서 좀 많이 뒤로 가야 돼요, 이쪽쯤으로. 그럼 결국 뭐예요? 요 점을 반드시 지나면서 n 값에 따라서 기울기가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기울기가 바뀌겠죠. 마이너스 5,0을 지나면서. 하지만 M 뭐라고 했죠? 형광펜 해놨어요. 양의 실수니까 양수에서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자, 그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거 다 우리 스텝2에서 연습했던 겁니다. 물론 이 그림 자체를 한 적은 없지만, 도형 S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FM이라고 하자고 했죠. 교점 개수 얘기하고 있지. 많이 했죠, 교점 개수. 자, 다시.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거야. 만나는 점의 개수. 교점 개수는 어디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죠? 교점 개수 언제 바뀌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네, 접할 때였습니다. 접할 때가 근데 이 접할 때만은 아니에요. 접할 때가 가장 많이 쓰이는 아이디어인 거지 얘만은 아니야. 더 있어요 원래는. 또 이거 오해할까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걸 FM이라고 했을 때 열린 구간 0, 뭐 하는 데에서 그러니까 0보다 큰 모든 실수 말하는 거죠. 거기서 FM 세 군데에서만 뭐래? 불연속이래지. 그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M이 뭐야? M 세 글자 기울기였죠. 그럼 기울기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높낮이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여기에서만 불연속이라는 것은 이걸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지. 교점이 몇 번 바뀐다는 거예요? 교점 개수가 3번 바뀐다는 거예요. 아니, 교점 2라고 쓰면 안 되겠다. 교점 개수가 3번 바뀐다로 간단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해봐야죠. 자, 색깔 조금 다시 하나 바꾸고 이제 직선 그릴 거예요. 자, 양의 실수니까 음수 안 되고요. 0도 안 돼요. 자, 그럼 봐봐요. 만약에 0이었으면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출발하는 거지? 그럼 이제 0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만 들어 올리면 여기다 맞추고 얘를 늘려서 에이씨 거참 맞춰지세요. 시간 없어요. 네. 자, 여기서 아이씨 살짝만 더 올리자. 그럼 몇 개니? 교점이? 4개죠?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되겠죠. 처음에 살짝 커지면 4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커지다 보면요 너네가 계속 교점을 봐야 돼요. 여기 점지나 여기 점지날 때 있죠. 이때 몇 개죠? 3개죠. 개수가 바뀌었죠. 이거 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또 이제 복사하고 붙여넣기 해야겠다 생각. 살짝 돌려주고. 맞추기 드럽긴. 아니 가만히 됐다. 이 정도면 됐겠지 뭐. 자, 그럼 이제 다시 포인트 잡았고 또 커지다 보면은 이제 뭐해 이제 저기 접할 수 있죠. 자, 접할 때 몇 개죠? 2개죠. 자, 이게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야. 이렇게 들어 올리니까 교점이 바뀔 때를 딱 포인트 잡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했던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접할 때까지 나왔고 하나 더 나와야 되지. 그럼 하나 더 나와야 되니까 또 키워야겠네. 자, 그럼 이제 또 키워보자.
그럼 또 키우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눈치채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냐면요. 자, 이게 접하고 넘어갔죠? 접하고 넘어가면 현재 몇 개죠? 교점이? 2개죠. 근데 이제 커지다 보면요. 요 정도. 이 선이 평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점이 2개예요, 1개예요? 1개가 돼버리죠. 요게 어려워요. 요거 찾는 게 어려워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너네가 돌리다 보면 되는데 이 세 번째가 중요해요. 그래서 3번에 별표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실제 문제 나오면 그래서 개꿀인 거예요. 너네 포인트 다 잡아준 겁니다. 자, 그럼 1번일 때, 2번일 때, 3번일 때 n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요. 2점 지나는 거죠. 요 점 지나는 거지. 그지? 근데 저 점은 뭐예요? 원하고 직선하고 교점이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 선은요, 이게 절대값인데 부호 바뀌네, 안 바뀌네요? 안 바뀌네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요 점은 y는 2x와 원방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의 교점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건 생략할게요. 대입해주면요, ax가 1, y가 2 나와요. 그래서 1,2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러면은 다시 교점이 1,2이기 때문에 이 직선이 1,2를 지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직선에다가 대입하게 되면요, 2는 6m 나와서 n값은 3분의 1까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 나왔어요. 그치?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하기 전에 그냥 세 번째 거 바로 얘기할게요. 왜냐면 세 번째 게 찾기 힘든 거지 찾으면 되게 쉬운 게 평행이면 뭐가 같아요? 여기 기울기 2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거는 평행이기 때문에 n값이 2라고 바로 나오게 돼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사실상 계산이 가장 긴 건 두 번째예요. 왜냐면 또 나올 때 너무 빨리 얘기하고 싶다. 왜냐면 데드라인이 20분밖에 안 남아서 방고시 때문에. 너 다 아니면 내가 늦게 시작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원하고 접할 때죠. 원하고 접한 거니까 우리가 뭘 써야 되는 거냐면은 일단 하기 전에 얘기해보죠. 제이야, 원하고 직선이 접할 때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되죠? 그냥 끝까지 얘기해요. 너 왜 번역지네요? 네. 너 점만 얘기했으면 진짜 번역진이었습니다. 점직선, 즉 요걸로 체크하면 되겠다. 이거 잘못이겠다. 요 직선하고 요 사이 거리가 반지름으로 동일한 거죠. 그래서 점직사 써야 되는 거예요. 점직사가 뭔지 알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까먹었어요? 안 까먹었어요? 과제예요. 인터넷 보고 빨리 찾으세요. 안 써줄 거예요. 너가 직접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안 까먹어요. 자, 그럼 지금 반지름이 루트 5였고요. 직선식은요, y는 mx 더하기 5m이라고 하고 y 넘겨서, 이거는 복습할 때 해요. 그냥 이거 여기는 너네 안 적어도 돼. 그럼 바로 하면은 m제곱 더하기 1분의 0,0 대입하면 되니까 절대값 5m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복습할 때 너네가 한 땀 한 땀 해보길 바라는 마음에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n값은 2분의 1 나와요. 찾으면 돼요. 너네 최대한 내가 쉽게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 미리 풀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며칠 전에 풀면 맨날 까먹을 거 알아가지고 쌤이 그냥 출근하면서 풀었어요. 네, 그래서 답이 다 기억이 납니다 지금. 채점도 다 해놨습니다. 혹시 몰라서. 네. 보면 되게 깔끔하게 가잖아요. 평소랑 다르게. 자, 그럼 이제 3개 나왔죠? 네, 더해주시면 1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너네가 내신용으로 준비를 한다 라고 하면 포인트만 잡아주면 되겠지. 예, 교점이 언제 바뀌는지, 교점 개수가 언제 바뀌는지 포인트랑,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이 포인트였죠. 점직사 이용해가지고 이제 중심거리가 반지름이랑 같다. 요거 푸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꼭 공식 찾아서 외우세요. 자, 끝입니다. 그때 25번 했고요. 그리고 요 29번은 쌤 이거 다 준비해놨어요. 그 우리 스텝2 프린트 있잖아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 그게 근데 이제 내가 제목을 잘못 적었어. 내 제목이 다 똑같더라고. 그게 이제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는 프린트가 있어요. 총 3개 줬거든요. 그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에요. 그 제목 보면은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 연속으로 돼 있어요. 그 제목이. 네, 그중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는 프린트 2번 문제예요. 아마 너가 나한테 받은 파일일 거예요. 아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린트 봐도 괜찮고요. 그래서 아예 똑같은 문제여서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그 방금 했던 25번 할 때 이걸로 연습했던 거예요, 우리가. 요 유리함수를 연습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리함수 그리는 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겠죠. 유리함수 그리는 거 다시 한번 하고, 만약에 까먹었다, 유튜브 찾으세요. 이제 본인이 직접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안 까먹어요. 알죠? 이게 느꼈어요. 이게 너무 친절하게 다 알려주잖아요. 걷어차버려요. 본인이 직접 찾아야 됩니다. 안 찾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요. 자, 31번 가고요. 31번은 이게 언니들이 나왔던 거. 근데 이제 신명 보니까요, 똑같은 거 나오기도 하거든요. 작년에 냈던 거 또 내기도 하니까 또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얘는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엊그제 했던 그 막 계산 졸라 복잡했던 거 있죠? 너네 먼저 필기했던 거. 그 문제에 보다 어려운 겁니다. 다시 푸는 그 식 만드는 건 안 빡세요. 마지막 계산이 빡세요. 진짜 이게 개킹 받는 게 뭔지 알아요? 이거 너네 그거 똑같아요, 그 식이. 이거 기억해 보시면요, 이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그 식이. 개킹 받습니다. 자, 그래서 또 오늘도 연산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칠판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전혀 문제 없어요. 지금 그냥 문제 안 읽어도 돼요. 왜냐면은 요거 넓이 구하라는 거거든요. 이 넓이가 ST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 교점 찾아야겠죠. 교점 찾아야겠죠? 교점 전혀 문제 없어요. 왜냐면요, 이 A가 1하고 2차함수 교점이에요. 그래서 얘는요, x제곱 더하기 x제곱이 2라고 해서요, x 바로 1 나와요. 그리고 y가 1 나와요. 그래서 a가 1,1이에요. 오케이? 그리고요, q를 먼저 할게요. q도 쉬워요. q는 누구랑 누구의 교점이에요? x제곱이랑 txy 교점이죠. 그럼 또 같다고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 공간 남겨놓으세요. 여기다가 길게 쓸 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야 돼. 우리 여기까지 올 거예요, 풀이가만. 지금 거의 공간이 적은 걸 알아가지고. 안 구했네. 그럼 x는 t가 나오고요.
y는 뭐 이제 아무 데나 대입하시면 되겠죠. t제곱이 나와서 q의 좌표가 t, t제곱까지 나옵니다. 자, a 좌표, q 좌표 어때요? 간단하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문제가 이제 이 새끼입니다. 1하고 tx하고의 교점이죠. 그럼 대입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원방에 대입한 거예요. 그럼 이거 x제곱으로 정리하면요, 그 전에 x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t제곱이 1이어서 x제곱이 1 플러스 t제곱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요 x 풀면요 루트 나와요. 인가요 혹시? 주화가 2 여기 2로 좀 바꿔주시고. 제이가 왜 태클 안 걸었죠? 그래. 자, 그럼 이제 y 좌표 찾으면 y는 더 가관이에요. 여기다가 대입했어요. 자, 여기까지 나옵니다. 단순밖에 안 나오죠? 자, 그래서 p 좌표를 잡으면요 루트 1 플러스, 이거 유리화도 하면 안 됩니다. 냅두셔야 돼요, 이 상태로. 자,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혹시나 신발끈, 그 삼각형 넓이고에 대해서 신발끈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신발끈이 더 복잡합니다. 신발끈 하지 마세요. 신발끈 하지 말고 정석대로 푸는 게 좋습니다. 정석대로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요, PQ를 밑변으로 잡으시고요, 즉 두 점 사이 거리 하면 되겠죠. 그리고 높이는요 A에서 수선 내린 걸로 가면 됩니다. 그럼 이때 또 쓰는 게 점직사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높이를 구할 수가 있겠지. 복습할 때 공식 꼭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충분히 다 이해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보라색은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식 여기까지 두고, 자 이제 재료는 됐으니 자 넓이 구합시다. 요것만 체크해 주세요. 요거 h라고 할게요. 여기. 그럼 st는 2분의 1 곱하기 pq 곱하기 ah. 자, 여기까지 될 거예요. 자, 그럼 pq는요 두 점 사이 거리니까요, 이건 뭐 별거 전혀 없어서 그냥 쌤이 바로 계산을 할게요. 그럼 하면요, 그냥 pq부터 찾자. 미안하다. pq 찾으면 화이트 안 해도 되니까 마음껏 할게요. 지우는 거. 너네 그냥 식 바로 만들기 편하게 좀 얘기하자. t1보다 어때요? 작죠? 예. 그래서 지금 pq 길이 구할 때 1 빼기 t의 제곱 이걸로 두시는 게 계산할 때 편합니다. 그리고 더하기 y 몇이었죠? y 1이었죠. 1 빼 맞나요? 1? x끼리 빼고 제곱 더하기 y끼리 빼고 제곱. 말들이 없어요. 이거 맞죠? pq 길이 구하는 건데요. p가 이거였네요. aq 길이 구하고 있었네. 뭐 화이트 없잖아. 짜자잔짠. 그러면 PQ 길이는 Q T, T 제곱이었죠. P가 아까 복잡했고요.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죽닥치고 쓸게요. 진짜 알아요. AQ요?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진짜로 큰 차이가 없고요.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만들어봐서 알아요.
어떤 게 더 편할까 신발끈도 해보고요. 별짓 다 했어요. 근데 그게 더 복잡하더라고 생긴 게. 잠깐만. 자 그래서 아까 그냥 보자. 아우 씨. 야 어차피 필기했지? 아우 진짜 더럽게 까먹어요 진짜. 엘리베이터야 씨. 자 일로 갖고 왔고요. 아직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됩니다. 자 지금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식 정리하는 거 통분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얘 주목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걸 보면요. 이거 뭐로 묶이죠? T로 묶이죠. 그럼 우리 지수 법칙이 곱하기 제곱돼 있으면 A제곱, B제곱 각각 제곱하지? 자 그럼 T로 묶었지?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T로 묶었으니까 바깥에 제곱을 하면은 T제곱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T로 묶었으니까 1 빼기 루트 1 플러스 T제곱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왠지 이해돼요? 또 보여줘야 되겠구만. 아 이것 때문에 그래? 아니었구나. 이 상태에요. T로 묶은 거 각각 제곱한 거예요. 짜식. 됐죠 여기까지? 자 지금 쌤이 정리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또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묶을 수 있죠? 그럼 또 이 친구를 묶게 되면요 t 빼기 루트 1 플러스 t제곱분의 2의 제곱으로 묶게 되면요 요건 다 묶었으니까 1이고 요거는 t제곱 남아있으니까 t제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안 끝났어요? 그럼 얘는 루트 밖으로 나갈 수 있을게요? 없게? 있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요 t 빼기 루트 1 플러스 t제곱분의 2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t제곱은 밖으로 못 나가요. 여기까지가 PQ입니다. 왜 이러나 모르겠어요. 이딴 식으로 나온 이유가. 자 그럼 이제 AH 길이 구합니다. 자 AH는 점직사 쓰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아까 tx 빼기 y가 0이었으니까 점직사 쓰면 바로 1 플러스 t제곱분의 1,1 대입하니까 절대값 t-1이거든요? 근데 아까 t가 1보다 어떻다 했죠? 극한이? 네, 작다고 했으니까 1 빼기 t가 나오는 겁니다.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 나와야 되는 거니까. 지금 tx 빼기 y였고 이제 직접 찾아볼 건데 하면은 각각 제곱해서 더하고 그 다음에 그 1,1였다 대입한 거야. 자 준비됐죠 이제? 네, 높이까지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바로 갈게요. 리미트. 자 t가 1의 좌극한으로 갈 때 1 빼기 t 제곱분의 1 곱하기 지금 이거 원래 문제 나와 있는 분모예요. 따로 쓴 겁니다. 이제 st 여기다 적을 거예요. st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 먼저 쓸게요. 그 다음에 곱하기 이제 밑변. 자, 여기까지 됩니다. 확인됩니까? 이제 이거 풀면 끝나요. 자, 잘 보십시오. 없애는 거. 요거 날라가죠? 하나 줄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원흉 아직 남아있죠? 원흉 아직 남아있죠? 자, 그럼 원흉을 또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되죠? 자, 1 대입하면 여기 0이고요. 자, 저 남은 식이 사실 저거밖에 없죠? 저거 1 대입하면은 1 빼기 1이죠. 루트 2분의 2니까. 그러니까 얘 0분의 0꼴 되는 식이에요, 지금 이거 현재. 근데 루트가 있네요? 무슨 화 해줘야겠어요? 유리화해서 풀어야겠죠. 자,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이제 남은 거 일단 이쁘게 쓰고요. 아, 여기 괄호는 필요 없고. 곱하기 이 친구 이제서야 통분할 겁니다. 통분하면은 1 플러스 t제곱 분의 t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t제곱 그 다음에 빼기 루트 2 여기까지 됩니다. 루트 1 플러스 t제곱으로 통분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화 해야 돼요? 유리화 해야겠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1 빼기 t분의 1 쓰고 그래서 내가 유리화 같은 거 지금 분자에 유리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암산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쓰기가 너무 빡세잖아요. 분자 유리화 뭐예요? 제곱, 그냥 제곱 빼기 제곱 아닙니까? 근데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요거 제곱하면 각각 제곱해서 t제곱 더하기 t 4제곱 그리고 요거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일명 무슨 식이죠 이게? 이거 보기차식입니다.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해주시면요 t제곱 플러스 2 곱하기 t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t-1 곱하기 t 플러스 1 나오죠? 네, 약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됐나요? 그럼 약분하면 뭐 남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t 플러스 1 아니에요. 지금 여기 1-t고요. 저거 인수분해면요 t-1 곱하기 t 플러스 1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남는 게 약분돼서 남는 게 마이너스 1 플러스 t예요. 남는 게. 그리고 분모 적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복습할 때 천천히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급하게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래서 원흉이 이제 다 지워졌어요. 그래서 우린 차분하게 1만 대입하면 끝납니다. 1 대입하면은 루트 2 곱하기 2 루트 2 분의 여기다가 1 대입해야 돼요. 그래서 3 나옵니다. 아, 여기도 있구나. 잠시만요. 근데 마이너스가 왜 처리가 안 됐지? 지금 마이너스가 처리가 안 됐다. 어디서 마이너스 빼먹었다. 아, 잠깐 여기 볼까? 여기 잠깐 보자, 너네. 이거 아까 이거 밖으로 뺄 때 있죠? 밖으로 뺄 때 그냥 빼면 돼요, 안 돼요? 뭐 씌워서 빼야 되죠? 예, 절대값 씌워서 빼야 되죠. 아, 요거 안 했네. 그럼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알아봐야 되죠. 그럼 1에 가까운 거니 지금 1보다 살짝 작은 거잖아. 그럼 봐봐. 그럼 얘는 대충 한 0.9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0.9라고 했을 때 이게 1 나오려면 설명 잘 들어봐. 이게 1 나오려면 t가 몇이어야 돼요?
t가 1이어야 되죠. 분모랑 분자가 같을 때 우리가 1이 나오죠. 근데 분모가 더 작으면 1보다 어때요? 분모가 1보다 작으면 아니 분모가 더 작아 분자보다 2분의 3 이런 거잖아 지금 현재. 그럼 1보다 크지? 근데 지금 t가 1보다 작은 숫자지. 그럼 얘는 2보다 어떻겠어요? 2보다 작겠죠. 그럼 분자가 더 큰 상태죠. 대충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1보다 어떤 거예요? 크죠. 얘는 1보다 작죠. 얘는 1보다 크죠. 뺐더니 음수죠. 그래서 절대값 풀면은 여기다가 이어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부호를 바꿔줘야 돼요. 여기까지였던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플러스로 그냥 써주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 마이너스 곱했잖아요, 지금. 이거 다 지워서 다시 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플러스 되는 겁니다. 그래서 t가 1로 가는 거 저기 아직 대입 안 했어요, 1 플러스 t한테. 그래서 곱하기 2 되는 거예요. 이거 복습할 때 천천히 다시 하시면 돼요. 괜찮아. 그럼 이 약분하고 4분의 3이 나옵니다. 이게 K. 그럼 문제에서 20K를 구하라고 했나요? 40K인가요? 20K인가요? 20K요? 네, 그래서 답이 15가 나오게 됩니다. 네, 15가 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뭐라고요, 이게? 작년 선배들이 나왔어요. 가능성은 적긴 적어요. 아예 안 나온다까지는 아니고요. 알죠? 자, 이제 여기까지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주안에 이제 가시면 되고 남은 시간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왜 효정이 우울해 죽으려고 그래요?